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비가 좀 부실부실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출근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각별히 운전이라든가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래저래 해외 증시를 살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라든가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꽤나 큰 폭으로 빠졌는데 지금 우리 증시도 보니까 동시호가 상황 진행되는 걸 보니까요. 한 30포인트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장 상황 월요일부터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 굳게 잡수시고 저희 출발 징수와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입니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고윤기 대리와 함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위기다. 코스피 하락세는 추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기술적 조정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자,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뉴욕 증시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지난 금요일에 4일 연속 상승을 필요감을 쏟으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총 95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5.28포인트 하락한 1943.8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2천억을 넘으면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각각 2,110억과 개인도 140억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지자체 순매수가 1,613억을 기록하면서 기관 순매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업종별로도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삼성전자가 2.6%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아차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역시도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좀 보합세를 보였고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강보합세를 기록한 게 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103.3원에 마감하면서 1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도 4일 만에 코스닥지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65포인트 상승한 518.8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장 후반에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개인은 290억, 기관은 60억의 순매도를 좀 보였고, 전체적으로 대장주였던 셀트리온이 11.9% 급등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SM과 서울반도체, CJ ENM,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들 위주의 반등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주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일본 오릭스사가 1,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9% 급락했던 SM이 4%대 강세를 보인 부분, 그리고 이 자유투어가 장중에 경영진의 횡령 혐의서에 악재로 적용되면서 10.9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LG화학,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컴투스, 다음, 오스튼 임플랜트, 청담 러닝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LG전자와 삼성전자, NHN,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인터플렉스, ELK, KG이니시스, 메디톡스, 파라다이스를 순매수했습니다. 주말 끝난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205.4포인트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24.1포인트 하락하면서 기술주인 나스닥 역시도 27.25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너럴 일렉트릭과 맥도날드 이런 주요 기업의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하락세를 좀 보였고 기술주와 원자재 업종에 대한 대규모 매도세가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기업의 실적은 매출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순이익은 좀 웃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업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순이익 기여도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방증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애플은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0일 아이폰 5를 출시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업의 부진한 실적, 그리고 일본의 그 IT 기업 소니도 이 전 세계에서 내년 3월 말까지 2,000명을 감원할 계획을 밝히면서 좀 어두운 그림자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2의 그 감독권이 가동되기 전에는 이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 재확충을 위한 구제 금융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유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좀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유가는 전날보다 배럴당 2.05달러 하락한 90.9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매수 추천해 주신 종목 팜스토리에 대해서 AS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팜스토리 시초가 1,325원에 출발했습니다. 종가 기준 3.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뭐 배합 사례를 주려고 하는 업체고 특히 이제 그 곡물 가격 상승의 수혜감, 또 환율 하락의 수혜를 둘 수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시장상의 어떤 위축되는 부분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1,200원 하회한다면 원칙적으로 손들어 대응하시고요. 일단 이 가격대 이상 유지한다면 뭐 보유 두고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팜스토리에 이어서 오늘장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 오늘장 추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역시 종목을 제시하겠는데요. 일단 뭐 시장 상황을 또 연계해서 많은 금액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만큼 접근해서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태양기전을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 태양기전은 그 산업용 인쇄와 명판 제조, 소재 표면 처리업을 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강화 글라스와 터치 스크린 기술은 뭐 이 터치감과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 매출처는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의 점유율과 이 성장률이 큰 영향을 받고 있고, 뭐 최근에 휴대폰이 이런 제품 위주에서 이 표면 처리 전문 기업으로서의 자리를 좀 확고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태양기전 역시도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세를 둘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972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5%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59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순이익은 38억을 기록하면서 역시 영업이익과 순이익 동시에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이 주 거래선 내 그 점유율 증가가 역시 외형 증가율로 나타난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외형 확대와 더불어서 이 원가율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하반기에도 이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가 지속되면서 매출 증가는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트 필름, 뭐 살아있는 주석 필름이라고 해서 이 국내 최초로 이 내재화에 성공했습니다. 고객사의 승인까지 득한 상태인데 이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 터치 모드를 사용하는 국내 세트 업체들, 특히 이제 일본의 니트랭크와 아시아의 독점 제품인데 국내 터치 모드 업체 대부분들이 이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재화에 성공하면서 향후 이제 그 국산에 성공한 업체들이 두세 곳 정도 되는데 이런 회사들과 더불어서 동반 수혜가 전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뭐 강화 유리 사업까지도 더해지면서 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 비중, 특히 이제 그 I2 필름을 개발하면서 원가 비중이 높은 이 I2 필름에 대한 그 수익성 증가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 S3에 적용됐던 이 멀티코팅으로 인한 그 고객 내 입지 효과가 강화 유리 수혜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장기 실적 오전과 이 저평가에 들을 수 있는데요. 올해 예상 EPS가 1,607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50%와 한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예상 EPS가 1,607원이고 내년도에는 뭐 EPS가 28원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지금 PR 6배 수준이 있고 이 동종업체인 그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와 S맥이 현 주가가 내년도 실적 전망 대비해서 PER 700 이상이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회적인 저평가 매트가 있어서 오늘 단기 종목으로 태양기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기전. 오늘 뭐 장 상황이 워낙 만만치 않으니만큼 3% 공략 좀 쉽진 않겠지만 좋은 실적 올리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잡아주십시오. 네, 역시 오늘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시초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16,000원 짧게 보겠습니다. 16,000원 하회에서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태양기전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의 강정헌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들려온 소식이 별로 좋지 않았죠.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점이 크게 아래쪽으로 힘을 보태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메르켈 총리 입에서 쏟아진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 우리 장 역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막 개장을 했는데요. 32포인트가 빠지면서 순식간에 1900선대 중반에서 1910선까지 쭉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69%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1.39%가 하락한 510일로 장이 시작했습니다. 장 출발 상황이 지금 좀 흐린 날씨만큼이나 굉장히 어둡습니다. 자, 오늘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탁의 김선인 대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양시장 출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이성규 팀장님.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69%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30.85%포인트가 이제 빠졌고요. 그래서 1910선으로 출발을 했는데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렸었던 미국의 실적 발표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18일, 19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된 EU 연합의 그 회의에서 스페인의 구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기대감들이 사라졌던 것이 오늘 장까지 미국 장의 하락은 물론이고 오늘 장까지 우리나라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그 기존 주택 판매 거래가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역시나 좀 문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73% 하락하면서 1910선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상황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 상승 종목수가 77종목에 밖에 지나지 않고 하락 종목수가 550종목을 넘어가는 상당히 좀 약세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그 대형주 위주로의 하락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1.8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중형주는 1.2%대 하락세 그리고 소형주는 0.8%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대형주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이 한 종목밖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98종목이 하락으로 나오고 있을 만큼 상당히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한번 보게 되면 의료 정밀 업종이 최근에 큰 폭의 그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오늘 1.12%대의 강세를 좀 출발하고 있고 정유 목재 업종이 0.47%대의 역시나 강보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들 오늘 장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증권 업종의 하락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2%대 역시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업이 역시나 2%대 하락세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전기전자가 1.8%대 하락세고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이 1.7%대 역시나 하락세로 좀 돌아서고 있고요. 역시나 그 철강금속 기계 업종 같은 경우도 1.6%대, 1.5%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대부분 경기 순환주들이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그 투자자별 매수세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오늘 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78억 원의 순매도세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95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그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대형주에 81억 원의 순매도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70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개인 같은 경우가 170억 원의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특히나 대형주들의 한 140억 원대의 대대적인 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들 주체를 보게 되면 일단 투신권들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역시나 코스피에서는 41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33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매도 압박을 좀 이렇게 내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프로그램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차익거래 쪽에서는 매도세로 좀 일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긍정적인 것이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매수세로 좀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오늘장에서 시장 충격을 좀 강화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끝까지 이 프로그램 매수세에서 비차익 쪽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그 점 살피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듣겠습니다. 김선인 대표님. 근데 일단 코스닥 출발 상황 그렇게 또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540포인트 이상 올라가 줬다가 지금 계속 들어서 큰 폭의 하락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일단은 전날에 이제 있었던 구글의 실적 발표 너무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기술주들 대부분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많이 상당히 빠지면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만이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강하게 좀 매도세가 시작부터 좀 나와 있는 모습, 특히 외국인이 36억 좀 매도가 나와주면서 일단은 코스닥의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7%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금요일 같은 경우 기관들과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굉장히 좀 시장 상황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외국인들 먼저 빠져나가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셀트리온 말씀을 드리자면, 셀트리온이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제 소폭 가장 이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0.3% 정도 지금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약간 좀 상승폭으로 이제 바닥을 잡고 가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말씀을 드리면,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1.69%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하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오늘은 소폭 빠지고 나오고 있지만서도 장이 워낙에 이제 빠지고 있는 만큼 일단은 좀 더 안정하게 현금 부여 차원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메가스터디 좀 말씀을 드리면, 메가스터디가 수능을 앞두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많이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고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관심 가지시고 봐도 나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임주 말씀드릴까 해요. 자, 네오이즈 게임주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31,000원까지 한번 올라간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을 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네오이즈 게임주랑 네오이즈 인터넷을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그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그래서 네오이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바닥은 좀 확실하다고 보여지지만서도 한번 반등이 올 때는 무조건적으로 좀 털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글 이제 주가 하락 소식에 다음이 큰 폭에 좀 이미 이제 며칠 전에 많이 빠져줬는데, 오늘 다시 좀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다시 좀 10만 원 위로, 최소한 11만 원까지는 좀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런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이나 이제 NHN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올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좀 주가 상황 보시면서 코스닥이 반등할 때, 그때나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날 때, 그때 다음이나 NHN을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2원 70전 상승한 1,106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대한 이런 실망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페인에서의 구제금융 신청 소식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위험 자산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기업 실적이 좀 악화됐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이 계속해서 1,100원대 저점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로 인해서 오늘 조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5일 이평 위로 상회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1,100원대 중반에서의 지지력을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여전히 환율의 하락 추세를 용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수출업체에서 내고 물량이 1,100원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큰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런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홍콩 당국에서 홍콩 달러에 대한 매수 개입이 들어오면서 외화를 좀 방어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재까지 개입 경계감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줄어들었던 반면에, 이렇게 외국에서의 달러 개입 소식이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조금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1,100원대를 하회하느냐 여부보다는 1,100원 초반에서의 이런 공방이 나타나면서 향후 저점을 좀 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7틱 상승한 106.21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기대감이 희석이 되면서 안전자산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채 금리도 크게 하락하면서 강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GDP가 발표 예정입니다. 이런 경기 부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금리 레인지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레벨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매도 규모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체크를 점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합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QE3 정책 효과 중간 점검하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의구심의 점진적인 해소를 기대해봅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의 디커플링에 대한 견해에 대해 밝혀봅니다. 대우증권에서는 공포와 패배감을 경계한다. 동양증권에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위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한 지 5주가량 흘렀습니다. 하지만 QE3 발표 이후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한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경제 지표와 실물 경기 개선을 확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꾸준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달러화의 전반적인 약세 국면으로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상품 가격 추이 역시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코스피 1900 초반의 지지력은 확인했지만 추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약한 시점입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핵심 종목으로의 포트폴리오 슬림화와 빠른 트레이딩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국내 증시 하방 지지력은 재확인했지만 상승 모멘텀 공백 구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모멘텀이 부진하며 전강 후약 마감이 누적되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스페인 구제금융과 미국 경제 정책 변속성 논란에 따라 집중력 약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중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지수의 상승 변곡점이 도래한 바 있어 중기적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번 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추경 매도는 자제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미국 IT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장 센티멘털이 위축됐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바닥 임박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어 중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코스피와 원화의 디커플링 현상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동떨어진 원화 강세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화 약세와 변동성 확대보다는 호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내수 관련주, 항공, 유틸리티, 금융주, 수혜주에서 선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합니다. 계속해서 대우증권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가 유럽에서 경기와 실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약세가 이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가 지난 주말 뉴욕 증시 하락으로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실적 전망치는 유럽 신용지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는데 이 지표가 안정되고 있다면 향후 실적 전망치가 개선될 여지도 높다고 봐야 합니다. 재정절벽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가 연말 증시에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골드센터 목동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의 투자 심리가 지금 급속하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20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 추세선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로 이루어진 코스피 반등이 제한된 수준으로 그치자 거래대금은 재차 연중 최저치인 4조 1천억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과 거래대금 감소라는 약세장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와 이전 상승률에 비례하는 조정 수준 등을 감안을 해볼 때 최근에 나타난 코스피 하락세는 추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글로벌과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지만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성장 모멘텀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리스크는 지난번 위기 발발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9월 신규 주택 매매가 24일, 그리고 9월 내구재 주문이 25일, 그리고 3분기 GDP가 26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마저 순매도로 전환되는 등 내부 수급 여건이 악화가 되면서 증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펀드 환매는 상승 초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외국인 매도세는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 번째로 자산별 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채권보다 주식의 투자 메리트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과 3년물 국채 간의 수익률 격차가 지금 9%포인트 정도 크게 벌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9월 중순 이후에 4주 연속 코스피는 하락하고 3년물 국채는 상승함에 따라서 채권 대비 주식의 상대 가격이 경험적으로 바닥권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어닝 쇼크로 주초 약세 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장기 추세선 전후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이후에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과 국내 경기 사이클의 저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국내외 유동성이 재차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점, 그리고 채권 대비 주식의 상대 가격이 경험적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910포인트와 1970포인트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유망되는 업종은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항공, 증권 업종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 주말 사이에 해외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적의 발목이 잡히면서 뉴욕 증시가 많이 내렸고 관심을 모았던 EU 정상회의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죠. 이번 주 역시 쉽지 않은 한 주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떨어져봐야 얼마나 떨어지겠냐 하는 배짱도 부려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투매보다는 저가 매수의 메리트를 가지고 조금 더 시각을 좀 길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시장을 먼저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나 아주 극심한 악재성 재료라고 할 만한 상황이 현재는 있습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좀 최대한 자제하시길 바라겠고요. 투매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이 투매가 일어난 다음에 시장이 이성을 찾으면 오를 종목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무조건 졸목을 들고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본인이 매수한 종목의 성장성과 펀더멘탈을 꼼꼼히 따져서 들고 갈 만한 종목은 들고 가보자,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이저들은 뭡니까? 지수나 주가를 흔들어서 항상 개인들을 떨고 가려는 한 습성이 크기 때문에 버틸 때는 버티셔야만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결국에 투매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에 대한 확신도 없이 손해만 만회한다는 심리 때문에 결국에는 좀 매매만 잦아지고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죠. 시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주식을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복귀 가능하겠냐? 이번 주에 좀 관건이 되겠죠?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매력적이라고 좀 봐야 합니다. 상승 탄력은 좀 둔화가 되겠지만 조금 더 긴 시각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급락과 상승 반전이 이어지면서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테마주들 이미 끝물에 달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과 익절 라인을 짧게 잡고 단기성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대응 매매 위주로 좀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관련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이 있는 매수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장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대선 공약으로 이슈될 만한 주식들 저가에 좀 쓸어담는 기회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테마주들이나 중소형주들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투매에서의 손절은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죠. 우리가 언제나처럼 투매에는 장사가 없지만 그 투매에 동참하시면서 힘들어하는 시청자분들은 없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인상 시험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종에 좀 여파가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과 불똥 튀길 수 있는 종목을 잘 구별해서 괜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여기서 더 빠져봤자 뭐 얼마나 더 빠질 여지가 있겠는가. 괜히 나중에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히 대응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두 분의 전문가는 지금 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업종 스캐닝 시간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우선 IT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IT 업종들 중에서 LG전자가 지금 0.27%의 상승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전기전자 업종들은 1% 넘는 하락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증권사 레포트에 의하면 굉장히 좀 그러니까 휴대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도 지난 주말에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가 그 옵티머스 G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 학생들까지도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체 수요 자체가 교체 수요가 이미 이전에 어느 정도 교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거지 실제적으로 그 선호도가 크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 수요 시기에 약간은 좀 판매가 저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있을 다음번 교체 시기에는 이 LG전자의 실적세가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최근에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도 좀 이렇게 보합권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는 역시나 재차 상승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반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하락 추세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차트에서도 보다시피 전반적인 뭐 짧지만 추세대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물론 하단 부근에서 약간은 오늘 그 양봉을 또 키우면서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 그렇게 강하게 반등의 흐름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위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 또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나 그 삼성전자 좀 유사한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오늘 반등세가 양봉을 역시나 키우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23,000원대의 그 저항대에 역시나 그 저항을 받게 되면서 약간은 굉장히 힘겨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딜이 이어서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관련 이런 부품 업종들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저항대에서 역시나 부딪히는 모습으로서 반등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애플의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우려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LG 디스플레이 자체에 대해서도 역시나 그런 부분들 약간 우려감들로
효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LG 디스플레이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플이 신제품 아이패드 미니라는 신제품을 내놓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폰 5라는 그런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요즘 말하면 그런 디스플레이 자체를 미리 수요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아이폰이 안 팔리게 됐을 때는 역시나 LG 디스플레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어느 점에서 역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대표적인 뭐 2차전지 관련주인데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약간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나 삼성 SDI는 오늘 장에서 좀 낙폭은 좀 제한되고 상승폭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는 가격적 메리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인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역시나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역시나 이 IT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수 장비 중에서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 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들도 역시나 낙폭을 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역시나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뭐 기아차, 상용차 할 거 없이 전부 다 1%대의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주들도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전자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거래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좀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힘이 지금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조금 없는 상황들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대위아나 만도와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대위아, 만도 이쪽 위주로 부품주들은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에 그 부품주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한 세력 자체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또 중요한 업종이죠. 지금 유럽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선중공업 업종들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내려오고는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낙폭보다는 상당히 좀 제한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매도할 수 있는 주체들이 그렇게 매도를 지금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조선중공업은 지금 어쨌든 간에 유럽의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분위기상으로는 매도 압박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충격 자체는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장에서도 그렇게 보게 되면 물론 양봉은 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그 주가 하락률 자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만큼 또 반대로 말했을 때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탄력 자체도 굉장히 커 보인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장에서 그 한진중공업이 한 3.8%대의 상승세로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의 그런 인수라든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 유럽 쪽에서 그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점들이 좀 얘기가 들리면서 오늘 장에서 3.8%대 역시나 한진중공업 좀 다른 조선중공업 업종들과는 다르게 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선 기자재 업체들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STX 엔진 같은 경우가 한 2.03%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락세가 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조선중공업 업종들이 오히려 이 운수장비 업종들 중에서는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오르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오늘 정유화학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SK이노베이션 그 GSSOL 같은 경우는 한 2%대, 평균 2%대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정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국제유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Q3가 진행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나 보더니 오히려 그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좀 이렇게 마감을 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런 점들이 물론 그 이전에 있었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정제 마진은 좋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품의 가격이 탄력이 안 나오게 됐을 때는 이 4분기에 이 정유주들의 실적 자체는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경기 자체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나 그 정제 마진이 늘어나는 쪽보다는 최대한 잘해서 어느 정도 그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방향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과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 정유주들이 급락할 만한 지금 현재 여건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급등할 만한 여건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경기 회복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화학주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좀 이렇게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정폭 자체의 그 모습 자체가 그렇게 역시나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LG화학 대표로 보게 되면 최근에 그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화학주들의 등락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의 그 추세들을 형성하면서 등락폭을 보이게 됐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 추세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물리면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 호남석유나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러니까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화학주들 중에서 뭐 우려감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태양광 관련주인데 좀처럼 반등 자체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도 계속 그렇고, 물론 과대 낙폭이다 얘기도 있지만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웬만한 업체들이 도산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 또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면 OCI 수준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도산을 해야만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시장이 유럽 위로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 공급 과잉이 더 줄어들어야지만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태양광 관련주들은 화학주들 중에서는 그렇게 지금 할 만한 투자를 해볼 만한, 매수를 해볼 만한 여건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기계금융건설 김선윤 대표께서 살펴드립니다. 네, 일단 철강업종 다들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 여지없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일단 그 여파로 인해서 주가 빠지고 있고 또 코스피 지수 따라 다시 한번 많이 빠져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포스코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포스코 지금 언제나 그랬듯이 일단은 이 종목 이 하한선 라인이 항상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35만 원 부근에서는 한 번씩 꼭 반등을 주는 흐름인데, 일단 다시 한번 35만 원을 깨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또 모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매수를 하셔도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혹시나 34만 원 부분이 깨져버린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좀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3분기 예상치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좀 보를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여지없이 일단은 바닥권을 항상 형성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하지만 그렇게 일단 양호한 모습, 일단 저가 부분 자체가 75,500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7만원 부분, 7만원 후반대까지 한 8만원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현 말씀드릴게요. 자, 고려현 최근 들어서 이제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굉장히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해줬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경기 자체, 글로벌 정책상 문제가 발생했고 다시 한번 또 금과 은 쪽으로 투자가 또 쏠림 현상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정확하게 3번 일단 저점, 단기 저점을 좀 찍어준 가운데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 오늘도 이제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수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 이제 구간이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자체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최소한 48만 원 정도까지만 대응하신다면은 짧게 한 3-4% 정도만 수익 내실 생각이시라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강금속은 이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기계를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기계에서 일단은 오늘 상당히 많이 빠져주고 있어요. 두산 관련주, 특히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특히 두산인프라코어가 2% 이상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연히 일단 중국 쪽에 있는 그 수주 물량 자체가 많이 빠져주면서 굉장히 주가가 매출에 영향을 미쳐주면서 주가가 빠져주는 그런 형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얼마나 가격대냐, 한 17,000원 부근대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4분기도 일단은 뭐 기대 심리가 있지만서도 4분기 실적 역시 크게 일단은 재미는 못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7,000원에 대응하시고 좀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고, 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너무 요즘 최근 들어서 관련 업계, 같은 업종에 있는 그 두산인프라코 관련 주들이나 두산중공업 역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5만원 상황까지 열어두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이기 때문에 좀 만약에 5만원이 추가로, 만약에 추가 폭이 51,000원까지 깨져버린다면은 그때는 조금은 감내하시고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기계업종 중에 혼자 올라주고 있는 것은 한라공주가 지금 혼자 올라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일단 만도에서 일단 지분인수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일단은 9월 말에 지분인수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평선 역시 완벽하게 모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등이 나온다면은 좀 큰 폭의 반등, 만도에서 인수가 확실히 이제 자리 잡고 얼마나 많은 양의 지분을 보유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그런 이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도의 지분 인수권을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건설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건설 쪽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너무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다 건설주 대부분 2% 이상의 좀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동양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연속 지금 하한가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보호 예수 물량 자체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물량만큼 거의 100% 가격에 나와줬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 빠지고 있는데, 자, 하한가 5번이면은 거의 반토막 이상 나기 때문에 주가 자체 흐름이 이제는 조금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직은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동양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사실 생각이시라도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그래도 빨간 양봉이 나온 이후에는 좀 생각을 하시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쪽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현대건설 주가가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어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과 수주에 대한 그 부담감인데, 수주량 자체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빠져주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 흐름 자체가 현대건설을 좀 잡아드리자면은, 만약에 현대건설이 59,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조금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59,000원이 깨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5,000원도 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59,000원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자, 삼성물산으로 좀 마지막으로 건설주 얘기를 마칠게요. 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형국입니다. 현대건설과 똑같은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일단 61,000원 부분이 만약에 무너져버리고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수량 자체, 특히 삼성물산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긴 하지만서도 기관들의 매도세 자체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기간이 돌아와 줘야 되는데, 아직은 기관들이 이쪽 건설주에는 아직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또 매도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때가 아니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행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스페인이 일단은 지방정부 하나에서 일단은 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구제금융 방안이 스페인 중앙정부 쪽에서는 약간 조금 수월해졌는데, 일단은 구제금융을 좀 미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포르투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하자마자 그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페인이 또 내년에 또 선거가 또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여파를 들어서 일단 여야 쪽에서 여당에서 좀 이겨야 되는 부분, 정책적으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미뤄지는 역할을 좀 작용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조만간에 다음 이제 EU 정상회의 때는 한번 이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10월 달이나 11월 중순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아직 가닥이 안 잡힌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일단은 은행주들 당분간은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성규 팀장께서 통신유통, 음식료를 살펴드립니다. 네, 현재 그 통신주들도 역시나 그 좀 부진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 0.96%대 역시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KT나 LG U+ 등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U+가 한 2.3%대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통신주들 뭐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렇게 뭐 박스권 자체를 이렇게 돌파할 만한 그런 여건들은 역시나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감이 컸던 LTE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LG U+가 잠깐 그 이전에 굉장히 크게 좀 오버슈팅한 경향이기 때문에 그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시장 지배력에서 뭐 밀렸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역시나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없다라는 점이 역시나 상단 부분을 좀 제약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대감 자체가 가장 적었던 종목인 만큼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정고점을 그래서 돌파해서 그래도 다른 KT나 LG U+보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 유통주들 한번 보도록 하면요. 최근에 유통주들 굉장히 좀 불황으로 계속적인 좀 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롯데 같은 경우는 이 롯데백화점과 롯데미도파 그 합병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불분명하죠. 뭐 이렇게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결과를 크게 나올 수 없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긴 하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유통업계가 굉장히 불황의 지금 연속이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 이마트 지수 자체도 발표가 되었는데 이 이마트 지수도 한 5개월 연속 좀 이렇게 불황 상태로 좀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승 탄력은 그 이전에 나왔지만 조정도 그만큼 폭이 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급락을 한 이후에 좀처럼 그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23,500원대에 강한 저항대가 좀 포진하고 있어서 오늘장에서도 이 부분 상당히 돌파하기 좀 어려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23만 5천 원 선의 저항 여부 여러분들 이마트에서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이 신세계인데요. 신세계가 최근에 지금 그 대형 유통사 그 하나를 인수를 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얘기 나오면서 좀 인수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추가적인 하락세는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신세계 자체의 그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만간 이 하락세는 신세계는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관심 많으셨던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 뭐 중국에 대한 좋은 평가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사실상 이 면세점도 지금 불황에서 좀 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그 저점까지 내려온 수준인데 사실상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 자체를 보게 됐을 때 아무리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호텔 신라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라고 보면서 일단 전반적인 유통업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을 또 잠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들 뭐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관련해서 이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그 상승세가 두드러졌죠. 특히나 오리온 같은 경우 뭐 오늘장에서 한 97만 원대 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뭐 100만 원대 넘어가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뭐 황제주로 불리기도 했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이 추세 자체가 그렇게 크게 꺾이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단기적인 조정폭은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90만 원 초반대도 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역시나 음식료주들이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뭐 새롭게 진출한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기적 상승세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나 음식료 업종들도 약간은 고평가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 오늘은 지금 현재 이래저래 있는 일에 좀 걸맞게 방위 사업이라든가 녹색기후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방위산업주하고 일단은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지고 있는데 방위산업 쪽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국내 쪽에서 다시 한번 전단지 살포를 할 경우에는 북한이 뭐 대응 타격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항상 이랬듯이 뭐 굳이 이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승폭이 있겠지만서도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한번 큰 여파 없이 또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일단 GCF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산업이 이미 상한가에 도달했고 글로벌 SN 같은 경우도 상한가 안착한 모습
모습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은 큰 폭의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은 그 기대감 자체, 유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또 넓혀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하나 일단은 뭐 또 온실가스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 자,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도 14% 일단 상한가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련주들은 단기간으로 이제 며칠의 상승폭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닌 확실하게 짧은 단기성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 갖지 마시고 일단은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은 나중에 또 급락이 올 때 대응하시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R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 오늘장 또 전체적인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미 증시는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에 큰 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도 같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개선되고 있는 경제 지표 중에 주목되는 것이 미국 부동산과 중국 소비 지표입니다. 양국이 집중적으로 경기 부양한 효과가 지표 개선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7.4%로 금융시장 예상치를 하였지만 9월 소비 지표 중심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코스피 1900선 부근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혹시 1900포인트 아래에 하락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요? 네, 3차원 애니메이션 전문 기업을 넘어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레드로버입니다. 레드로버는 지난 2004년 3D 모니터를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만 있을 뿐 정작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문제점이 3D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첫 작품은 세계 최초 3D TV 애니메이션인 볼츠와 분리브로 이미 국내는 물론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방영됐습니다. 최근에는 스웨덴 공영방송국과 판권 계약을 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에 TV 방영권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레드로버는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스튜디오인 걸프스트림 픽처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워너브로더스와 단연간 다양한 실사 영화 및 애니메이션 영화를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레드로버 4D 애니메이션인 넛잡을 통해서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4D 애니메이션인 넛잡이 내년 전 세계 개봉을 앞두고 헐리우드 메이저 배급사와 협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넛잡은 북미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툰박스와 공동 제작 중인 작품으로 작가는 라따뚜이로 유명한 론 캐머런 감독입니다. 넛잡의 글로벌 개봉으로 최소 400억 원가량의 순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드로버는 올 상반기 매출 75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내년엔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ER 19배, PBR 3.4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주가가 9월 중순 이후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어서 6,000원 초반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합니다. 매수가 6,100원에서 6,400원,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8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레드로버 김성원 이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성규, 김선현 두 분 전문가께서도 지금까지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신 분께서는 013-3366-0110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으로 전화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희 블로그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